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수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미국 증시 흐름 핀지닷컴 통해서 볼까요? 자, 다우지수는 약보합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장 초반 대비해서는 좀 오름세입니다. 0.19% 강보합 보이고 있고 S&P 500 지수 약보합대 버블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가 거의 뭐 이 방향성이 없는 이런 모습은 내일 새벽 FOMC 회의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좀 눈치 보기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P 500 맵까지 잠깐 보시죠. 일단 중국의 엔비디아 H200 수출 허용, 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는 약보합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엔비디아 H200 접근 제한을 좀 검토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좀 주춤한 것 같고요.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브로드컴 강보합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잠시 후 실적 발표가 있죠. 오라클 강보합 보이고 있고요. 어제 하락했던 구글과 테슬라는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주가는 최근 계속 상승의 흐름을 타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워너브로스 주가도 연속적으로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 직접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주에서는 JP모건 주가가 4% 넘게 하락을 좀 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띕니다. 자,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 좀 먼저 볼까요? 자, 유한타증권 고객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 주시고 신규 고객은 비대면 계좌 개설 꼭 관리자 저로 지정한 다음에 유한타증권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언론 보게 되면 S&P 500이 연준 금리 결정을 기다리면서 투자자들이 기다리면서 좀 뭐 플랫 거의 뭐 주가가 변동 없을 것으로 좀 끝날 것 같다. 뭐 그런 표현이죠. 자,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되는 현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인 하셋은 연준의 기준금리를 상당히 낮출 의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하셋은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는 것보다 더 크게 낮출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자, 이런 내용도 한번 보시죠. 일단은 보면은, ING, 브레실에 있는 ING의, CIS, 전략가, 빈센트라는 사람이, 일단 이제, 연준의 금리 결정도 중요하지만은, 투자자들은 또, 이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실적을 또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번 주에 상당히 좀 큰 거, 중요한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오라클과 브로드컴 실적도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어제 현재 약 강보합 정도 보이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175억 달러를 인도 AI와 클라우드 컴퓨팅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네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미래 기술에 대한 국가 안보와 주권을 보장하는 AI 인프라 구축하는 데 있다라고 일단 블룸버그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기타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일라일리는 약보합을 보이고 있는데 일라일리가 비만 치료제 생산을 위해서 엘라베마에 60억 달러 규모의 API 공장을 건설하겠다.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일정 잠깐 볼까요? 일정 여기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을 한번 제가 좀 더 업데이트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장 중요하죠. 자, 12월 10일 지금 이제 이틀 전에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이제 ADR 발행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제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이 12시까지 있죠. 자, SK 하이닉스 잠깐 보시죠. 하이닉스 보면요. 공시 내용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여기 있죠. 네, 조회 공시 풍문 나오고, 네, 자사주의 미증시 상장 추진 보도, 이제 ADR 관련된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12월 10일 12시 안까지 조회 공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뭐 검토 한 발은 있으라, 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나오냐, 네, 요것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정에 여기다 하나 더 써야겠네요. 네. 이 150조 국민 성장 펀드가 출범합니다. 네, 이런 이제 내용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페스카로라는 종목, 자동차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이 네, 신규 상장합니다. 요즘 뭐 유튜브 보면은 네, 우리나라의 FSD 관련 네, 테슬라 운전 하는 그런 영상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의 TSMC 11월 매출. 자, 오라클, 어도비 실적 발표합니다. 오라클, 네, 지난 이제 9월 10일 주가가 종가 기준 35% 급등했을 때는, 네, RPO, 수주잔고 이슈 때문에 크게 올랐는데, 그에 따른 변화가 있는지 지난번에 한번 잠깐 분석을 좀 해드렸죠. 네, 꼭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요. 그거에 따라 이제 시간에 의해서 주가 변동이 네, 크게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FOMC 회의가 있고, 브로드컴 실적 발표. 예, 12월 12일자, 대략 한 8시 정도, 새벽 6시 정도 이슈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이날 보게 되면 코스피 200, 네,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인데, 대략 코스피 200에는 이제 하나 엔진, LG CNS, 이스페타시스, 뭐 산일전기, 현대오토에버, 파라다이스, 아시아 7종목이 좀 새롭게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코스닥 활성화, 경쟁력 활성화 정책도 아직 발표는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이벤트도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네, 체크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네, 가보시죠. 해외 시총 종목군들 한번 차트랑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는 뭐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 양봉 흐름 보이고 있고, 엔비디아 0.36% 약바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중국 판매 허용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세지 못하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네, 인디아, 네, 인도 소식 관련해서 일단 강보합 정도 보이고 있고, 아마존, 브로드컴, 네, 이번 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상당히 가장 뭐 대형주에서는 네, 브로드컴과 애플 주가가 상당히 견고한 네, 흐름이죠. 애플보다는 뭐 이번 주에는 브로드컴이 가장 강한 모습이네요. 네, 구글 알파벳, 그다음에 테슬라.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네, 테슬라 등급 하향 조정했죠. 중립 보유 의견 내는데 오늘 다시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팔란티아 테크놀로지 0.17% 오르고 있고요. 자,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2% 지금 3일 연속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직전 고점 도달 위치해 있죠. SK 하이닉스도 요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이닉스 주가 본 기회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SK 하이닉스. 자, 이런 모습이죠. 어제는 좀 쉬어가는 좀 흐름을 좀 보여주었고요. 삼성전자가 오히려 네,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좀 더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이제 이런 흐름이 좀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일라일리, TSMC 상승하고 있고, 월마트, 오라클도 강보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라클 강보합 보여주고 있죠. 계속 뭐 시장 흐름 자체가 네, 내일 새벽에 FOMC 회의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온통 거기에
관심사가 쏠려 있죠. 자, 비트코인은 2.9% 올랐습니다. 네, 2.9%. 네, 최근 급락 이후에 더 이상 추가적인 급락은 나오지 않고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지수 약보합 정도 보이고 있고요. 10년물 국제금리는 4.18입니다. 원달러, NDF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9원대군요. 네, VIX가 최근 일시적으로 좀 급등을 좀 했다가 오늘은 이제 강보합 정도 선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시에 장 마감했죠. 자, 챗GPT 한번 볼까요? 네, 챗GPT를 통해서 네, 미국 증시 그리고 네, 국내 증시 한번 네, 국내 증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챗GPT에 이런 쇼핑 같은 걸 넣었네요. 네, 계속 이제 GPT도 이제 네, 그 이제 수익 사업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을 좀 미국 증시에 대해서 전반적인 좀 질문했고 네, 수치가 약간 좀 다르게 나왔죠. 네, 다르게 나왔는데 한번 이제 뭐 정확한 네, 정확한 것보다는 이제 큰 흐름을 보시죠. 일단 다음 날 내일 이제 FOMC 회의 마지막 금리 결정이 좀 있고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가능성 90% 수준이다. 자, 쭉 그런 내용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오라클과 브로드컴 실적 발표, 그 다음에 기타 경제 지표, 네, 파월 연준장의 이제 기자회견, 브로드컴과 오라클 실적. 그래서 이제 이 직전 거래에는 포지션 줄이기 해지가 좀 많았다. 네, 지수 레벨도 부담되고 AI 버블 논쟁도 여전히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이 좀 있죠. 자, 엔비디아 AI H200 이슈 덕에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좀 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네, 중국에서 어떤 반응이 좀 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약보합을 좀 보였고요. 자, 테슬라는 좀 주가가 좀 틀렸죠. 일단 하루 전 하락 요인은 모건 스탠리 리포트 영향이었다. 뭐 이 정도 알아주시고 중국의 판매 부진 우려 네, 이런 거 있는데 오늘은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런 점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브로드콤 같은 경우는 신고가 근처까지 있고 12월 11일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가운데 AI 기대감이 이제 극대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로젠블레트라는 이제 투자기관에서는 목표가를 400에서 440달러로 상향, 네, 매수 유지를 좀 했네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거래일째 양승하고 있다고 그랬죠. HBM, D램 가격 강세, 그 다음에 리포트가 일제히 네, 상향하는 네, 그런 흐름이 나왔네요. 도이치뱅크, 파이퍼 샌들러, HSBC, 다수증권사가 목표가를 네, 잇따라 상감해서 일부 최대 330달러까지도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주가 한번 볼까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252달러입니다. 네, 최대 330달러까지 네, 얘기가 나왔네요. 자, 그런 내용 쭉 좀 담겨져 있고 HBM D램 사이클 수의 메모리 플레이로 엔비디아, 브로드컴보다 밸류가 싸다는 인식이 강하게 좀 작용하고 있다는 내용도 네,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반도체 섹터는 이제 엔비디아의 H200 중국 수출 허용 소식에 동반 좀 상승하는 분위기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뭐 미국의 자동차 섹터는 테슬라가 네, 섹터 방향을 사실상 결정한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급 ETF 흐름 보게 되면 네, 머니마켓으로 한 1,000억 달러 정도 유입됐고 글로벌로 보면 주식에는 여전히 돈이 좀 들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이제 미국 주식에서 약간 빠져나가고 다른 지역 섹터 채권 머니마켓으로 분산되는 좀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수치가 잠깐 달라서 수치가 좀 달라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는데 일단 미국 증시
이제 종가가 나왔습니다만은 볼까요? 다시 한번요. 지금 나스닥 지수는 0.13% 상승, S&P와 다우 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테슬라 오늘장 상승이죠. FOMC 회의 결정을 앞두고 별도 악재 없다 이거죠. 전반적으로 오늘 관망하면서 어제 좀 빠진 종목분들 저가 매수에 좀 유입이 좀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국내 증시 한번 가보시죠. 국내 증시. 국내 증시는 어제장 보시면요. 코스피는 4,143포인트. 그래도 좀 끌어올렸죠. 낙폭을.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0.38% 상승했고, 테슬라 빠지면서 2천지 좀 소강 국면 보였고, 반면에 이제 어제 그저께 하락했던 바이오 헬스케어가 어제 다시 상승을 주도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삼천당제약, 뭐 올릭스, 뭐 이런 종목군들 흐름이 좀 많이 올랐었죠. 자, 우리 시장도 당연히 FOMC 회의 앞두고 좀 주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FOMC 회의 경계감,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 상승, 코스닥은 이제 개인 매수세, 바이오, 로봇, 신규 상장주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다는 내용 알 수 있죠. 자,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호재보다는 국채 금리 달러가 다시 올라간다는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성장주, 2차전지, 반도체, 인터넷, 자동차의 역풍을 맞았다. 라고 얘기해서 일단 챗GPT는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트럼프 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 허용 소식에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좀 약세를 좀 보였어요. 왜 그러냐? 이미 선반영된 기대가 아니야. 단기로 최근에 이제 이들 종목 좀 오른 거에 대한 차익 매물도 좀 나왔다. 그다음에 FOMC 회의 앞두고 리스크 줄이기가 좀 지른 거 아니냐? 미국의 생물 보안법, 국방 수권법에 포함 이러면서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 상하원 타협안에서 최종 포함 연내 통과 가능성 때문에 국내 바이오가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좀 올랐다. 그 다음에 어제 조선주도 뭐 현대중공업 주가가 좋았는데요. HD 현대 인도 3조 원 규모의 신규 조선소 프로젝트 관련 소식으로 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 관련주의 상승세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인도의 한국형 조선소 건립 뉴스에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강세,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HG 항상 그 ETF랑 함께 보는 전략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코스피의 이제 수급 같은 거 이건 뭐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이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어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1,750억, 개인이 1,000억 샀고요. 기관은 156억 순매수. 코스닥도 개인만 순매수하는 모습이죠. 어제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 볼까요? 순매수 종목분들. 조선과 방산, HD현대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을 순매수한 걸로 보이죠. 자, 실제로 한번 보시죠. 여기서 보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수, 삼성에피스홀딩스, HD현대중공업, 이수스페셜, 티케미컬, 삼성전기 등을 외국인은 순매수했고 기관은 삼성중공업, 삼성전자, HD현대중공업 순매수했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죠. 외국인은 에코프로비엠, 삼천당제약, 비치로셀 등을 순매수했네요. 기관 에코프로비엠, 펄어비스 뭐 등등등 뭐 이런 종목군들 순매수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이제 순매매 종목들 이렇게 체크가 되고요. 반도체 섹터별로 보게 되면 반도체,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주가 이제 좀 이미 선반영된 거 아니냐. 그럼 오늘 SK하이닉스의 ADR 발행 조회 공시 답변 요게 또 주가에 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관련해서 삼성전 뭐 필옵틱스, 한빛 레이저 뭐 이런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가 일시로 좀 상승을 했다. 2차 전지는 테슬라 약세 때문에 주춤했다. 바이오 미국의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 가능성 때문에 상승을 했다는 내용 쭉 나왔죠. 그다음에 조선 인도의 3조 원 신규 조선소 프로젝트 참여 소식에 조선주가 이제 강세를 좀 보였다는 소식도 쭉 좀 나오고 있습니다. 참 뭐 정리가 잘 돼 있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매일매일 뭐 이런 새로운 시대 환경을 우리가 잘 또 활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 통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뭐 계속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분위 이런 게요. 이 챗GPT나 뭐 제미나이한테 계속 여러분들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서 여러분의 실력도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